보세요. 대표 변경 완료. 담보 설정 완료. 당신은 이제 거지. 생거지예요. 이건 이혼 서류가 아니라 당신 인생 개박살 내는 인생 정리하는 문서예요. 여기에 사인만 하면 돼, 여보. 강태준 씨가 서류를 내밀며 웃었습니다. 서하윤 씨는 펜을 들다가 문득 이상함을 느꼈어요. 남편 손목에 채워진 시계가 자신이 준 게 아니었거든요. 그 시계 어디서 난 거예요? 태준 씨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 이거 회사에서 받은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하이힐 소리와 함께 한 여자가 들어서더니 여보 나왔어 라고 외쳤죠. 시간이 멈췄습니다. 최율이라는 이름표를 단 여자가 하윤 씨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고 태준 씨는 급하게 일어서며 유리야, 잠깐. 이라고 말했어요. 하윤 씨 손에 들린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K비즈 법인 대표 변경 강태준에서 최유리로 서하윤 명의 부동산 담보 설정 완료. 하윤 씨가 고개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미안해.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하윤 씨의 심장을 쪼갰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사연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하윤 씨가 처음부터 부유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서동진 회장은 딸이 사랑을 선택하면 그 선택을 존중하되 세상에 대한 감각은 잃지 말라고 가르쳤죠. 하윤 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꿈을 만들고 싶어 했고, 그래서 작은 기획안과 스케치를 밤새 쌓아 올리며 남편의 회사 K비즈를 함께 키웠어요. K비즈 임원회의실 하윤 씨가 새 플랫폼 기획안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재설계하면 전환율이 최소 30% 상승할 겁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태준 씨가 끼어들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근데 이건 내 방식으로 다듬으면 더 강하게 나갈 수 있어요. 하윤 씨가 잠깐 멈췄습니다. 제 기획인데 당신이 다듬는다는 게 뭐예요? 태준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회사에선 당신보다 대표님이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도 시장에 내놓으려면 전문가의 손이 필요하잖아요. 임원들이 웃었습니다. 하윤 씨만 웃지 못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자리를 나서는데 한 임원이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역시 대표님이 센스가 있으셔. 부인 아이디어는 좀 순진하잖아요. 하윤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태준 씨의 셔츠 깃에서 낯선 향수와 옅은 립스틱 자국이 보였습니다. 하윤 씨는 세탁기 앞에 서서 한참을 그 자국을 바라봤어요. 처음엔 착각이겠지 싶었지만 자꾸만 반복되는 작은 신호들이 쌓여갔죠. 회사가 커질수록 태준 씨의 말투는 우리에서 나 자신으로 바뀌었고 하윤 씨가 새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지막에는 늘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건 내 방식으로 진행하면 훨씬 더 잘 팔릴걸. 하윤 씨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서동진 회장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어요. 너무 빠르게 오르는 건 조심해야 해. 그림자도 같이 길어지는 법이다. 그 경고가 마음에 박힌 채 돌아온 밤, 하윤 씨의 세계가 아주 조용히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윤 씨는 증거를 잡기 위해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남편의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는 외도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에 낯선 계좌가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고 회사 자금이 다른 법인으로 빠져나간 흔적이 조각처럼 이어졌죠. 백화점 명품관에서 하윤 씨는 아버지 생신 선물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300만 원짜리 시계를 골라 카드를 건넸어요. 죄송합니다. 카드가 승인이 안 되네요. 네, 다시 해보세요. 직원이 몇 번 시도했지만 같은 결과였습니다. 혹시 한도 초과인가요? 하윤 씨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어요. 계좌 사용 정지, 공동명의 계좌 동결, 신용카드 이용 불가. 손이 떨렸습니다. 뒤에 줄 선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뭐야, 카드도 안 되는 거야. 하윤 씨는 급하게 사과하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만 반복됐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재산뿐 아니라 일상까지 빼앗기고 있다는 걸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넘기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분이 치밀하게 준비하셨네요. 회사 핵심 자산을 비워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말은 차갑게 정확했어요. 더 끔찍한 건 이혼 소장이 이미 접수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하윤 씨는 결혼 전 재산은 증여라서 공동 재산이 아니다라는 주장 문장을 읽다가 숨이 턱 막혔습니다. 13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시간마저 계산서처럼 잘려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하윤 씨의 발밑은 꺼지는 듯 했습니다. 태준 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에 들어와 요즘 당신 예민하네 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하윤 씨는 그 웃음을 보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대신 머릿속에서 현실을 정리했어요. 남편은 사랑이 아니라 하윤 씨의 재능과 배경을 빌려 자신의 왕국을 세운 거였죠. 그걸 깨닫는 순간 하윤 씨의 속에서 분노보다 먼저 올라온 건 깊은 수치심이었습니다. 최저점은 생각보다 빠르게 왔습니다. 태준 씨가 업계에 흘린 말은 하윤이 아이디어를 훔치려 했다는 식이었고 다음 날부터 하윤 씨의 전화는 하나둘 끊기기 시작했어요. 잡혀있던 미팅은 사정이 생겼다는 짧은 문자로 취소됐고 오래 알던 협력사 대표는 대답 대신 침묵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하윤 씨는 결국 집에서 나왔어요. 가진 게 없는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이미 공동명의 부동산까지 담보로 묶어버린 뒤였고 계정과 카드가 막히는 속도가 숨보다 빨랐습니다. 고시원 방은 좁았고 곰팡이 냄새가 살 속으로 스며드는 듯 했어요. 하윤 씨는 마지막 희망처럼 노트북을 켜고 클라우드를 열었습니다. 계정이 삭제되었습니다.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지난 13년의 기획서와 스케치, 계약 초안, 이메일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하윤 씨는 의자에 앉은 채로 손끝만 바라봤어요.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만들었구나. 손이 떨려 마우스를 놓쳤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하윤아, 무슨 일이니? 업계에서 내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데. 하윤 씨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빠, 나 아무것도 없어. 집으로 와. 내가 해결해 줄게. 하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힘으로 해결하면 평생 아빠 덕분이라는 말을 들을 테니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야윈 뺨.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술 취해 문을 두드리고 옆방에서는 아기 우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하윤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나는 대체 뭐였지? 13년을 바친 사랑도, 내 손으로 만든 꿈도, 내 이름으로 쌓은 커리어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하윤 씨는 창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아래쪽 도로에서는 차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갔죠. 문득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끝내면 편할까?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켜졌어요. 최 대표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하윤 씨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하윤 씨, 제가 도울 수 있습니다. 잠깐 만나서 우리 얘기 좀 하시죠. 강남의 한 건물 차분한 라운지에서 최 대표는 두꺼운 서류철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새 법인 설립 계획과 익명 프로젝트 운영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증거를 되살릴 방법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윤 씨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손끝이 다시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부담과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경계심이 동시에 올라왔죠. 최 대표가 담담히 말했어요. 이건 복수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당신 이름을 되찾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 문장이 하윤 씨의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하윤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에서 절망의 안개가 조금 걷히고 차가운 결심이 자리 잡았죠. 하윤 씨는 서하윤이라는 이름을 잠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태준 씨가 가장 무서워하는 방식, 즉 시장과 여론으로 되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고시원 방은 그대로 작업실이 되었습니다. 하윤 씨는 다시 손을 움직였어요. 연필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들렸죠. 밤이 깊어질수록 하윤 씨는 자신이 빼앗긴 게 돈만이 아니라는 걸 더 또렷이 깨달았습니다. 꿈과 존엄, 그리고 내가 만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클라우드 계정이 삭제되기 전 하윤 씨는 본능적으로 가장 오래된 파일들을 USB에 백업해뒀었거든요. 초기 스케치, 특허 출원 흐름, 작성자 로그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몰랐겠죠. 하윤 씨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를요. 하윤 씨는 그 파일들을 하나씩 복원하며 타임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진짜 창작자인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하윤 씨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태준 씨의 발밑을 무너뜨리되 그 끝에서 자신이 다시 일어서는 방식으로요. 블랙 로즈라는 이름은 최 대표가 제안한 거였어요.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장미, 상처 속에서 피어나는 복수가 아니라 존엄이라고요. 하윤 씨는 그 의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즈니스 박람회 날 태준 씨는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KBG의 신제품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반복 재생됐고 최유리 씨는 화려한 웃음으로 바이어들을 끌어당겼어요. 그런데 전시장 중앙특별관에서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부스 블랙 로즈라는 이름이 등장하자 사람들의 발걸음이 물처럼 방향을 바꿨어요. 영상이 재생되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용자 화면은 깔끔했고 문제를 찌르는 문장은 날카로웠으며 무엇보다 KBG가 내세운 개념을 훨씬 높은 수준으로 완성해 보였죠. 태준 씨의 미소가 서서히 굳었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얼굴로 올라오는 듯했고 그가 가장 싫어하는 감정인 통제 불능이 눈동자에 번졌어요. KBG 부스는 한산해졌고 대신 블랙 로즈 부스는 플래시로 번쩍였습니다. 태준 씨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을 치며 시장 조사팀을 불렀어요. 저게 누구든 반드시 밝혀요. 그 목소리에는 오만 대신 초조가 묻어 있었죠. 같은 시간 귀빈 라운지에서 하윤 씨는 따뜻한 차를 들고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13년 동안 눌러왔던 분노가 단단하게 응축되어 있었어요. 하윤 씨는 태준 씨가 무너지는 순간을 즐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확인했을 뿐이에요. 내가 만든 세계를 빼앗은 사람이 이제 그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요. 최 대표가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반전은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이에요. 하윤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업계 뉴스는 블랙 로즈로 도배됐고 태준 씨는 잠들지 못한 채 검색창에 그 이름만 반복해서 쳤습니다. 하지만 블랙로즈에 관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죠. 정체를 알 수 없다는 게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시상식 무대에 블랙로즈가 호출되자 태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단상에 올랐고 조명이 얼굴을 비췄어요. 태준 씨는 잠깐 안도했습니다. 하윤이 아니잖아. 여자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블랙 로즈 프로젝트 매니저입니다. 진짜 대표는 따로 계십니다. 그때 무대 뒤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하얀 드레스, 단정한 머리. 태준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하윤? 하윤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 로즈 대표 서하윤입니다. 그리고 서진 그룹 서동진 회장의 딸이기도 하죠.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하윤 씨가 계속 말했어요. 13년 전 저는 사랑 때문에 제 이름을 숨기고 한 남자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제 사랑을, 제 재능을, 제 이름을 모두 훔쳤죠. 오늘 저는 그것들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초기 스케치, 특허 출원 흐름, 작성자 변경 로그, 태준과 유리의 메시지 기록이 순서대로 이어졌습니다. 여론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록이 증거로 쌓이자 기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지막으로 녹취가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요. 라는 태준 씨의 목소리가 공간을 가르며 하윤 씨의 지난 시간을 한꺼번에 끌어올렸죠. 동시에 속보 자막처럼 KBG의 계약 재검토, 주가 급락, 협력사 이탈 소식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태준 씨는 그 모든 걸 화면으로 보며 자신이 만들었다고 믿었던 왕국이 남의 손에서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윤 씨는 그 순간에도 웃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참아온 슬픔이 함께 있었죠. 마지막으로 하윤 씨가 말했어요. 강태준 씨, 당신이 훔친 건 제 재산만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돌려받겠습니다. 며칠 뒤 하윤 씨 책상 위에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KB즈 지분 51% 환수 완료, 공동명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완료, 위자료 더하기 손해배상 총 120억 원 지급 확정. 하윤 씨는 서류를 보다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한 레스토랑, 태준 씨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양복은 구겨져 있었어요. 하윤 씨가 들어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태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윤아,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하윤 씨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3년 전 오빠가 내게 했던 말 기억해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작년에 오빠가 한 말은 이거였죠. 당신은 이제 필요 없다고. 하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내가 말할 차례예요. 오빠,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태준 씨는 텅 빈 자리만 바라보며 고개를 떨구었죠. 한 달 뒤 업계 포럼에서 하윤 씨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13년간 누군가의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도 빛을 만나면 사라지죠. 오늘 저는 제 빛을 되찾았습니다. 청중이 기립박수를 보냈고 하윤 씨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어요. 포럼이 끝나고 여러 협력사 대표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오해가 있었습니다. 다시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하윤 씨는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회적 복권은 그렇게 조용히 완성됐습니다. 그날 밤 하윤 씨는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서동진 회장이 물었습니다. 이제 회사로 돌아올 거니? 하윤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제 회사를 차릴 거예요. 이번엔 누구 딸도 아니고 누구 아내도 아닌 서하윤으로요. 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내 이름이니까. 몇 달 뒤 블랙 로즈 사옥 개관식이었습니다. 하윤 씨는 입구 동판을 바라봤어요. CEO 서하윤, 그 글자 아래에 작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죠. 빼앗긴 이름을 되찾은 여자. 하윤 씨는 손으로 그 글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지만 가슴은 따뜻했어요.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윤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고시원 방 거울 속에 그 여자는 더 이상 없었어요. 지금 거울 속 여자는 단단했고 또렷했으며 무엇보다 자기 이름으로 서 있었죠. CEO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놓였지만 하윤 씨는 과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스케치북 하나를 꺼냈어요. 고시원에서 모든 파일이 삭제되던 날 하윤 씨는 끝끝내 이 스케치북만은 품에 안고 나왔거든요. 종이를 넘기자 젊은 날의 선들이 살아있었고 그 선들 사이에는 사랑과 꿈이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하윤 씨는 그 위에 조용히 자신의 이름을 적었어요. 크게 과장하지 않고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서하윤. 그 글자가 새겨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동안 빼앗겼던 건 회사가 아니라 내가 나인 증거였다는 걸 이제야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13년 전 자신이 쓴 문장이 있었어요. 언젠가 내 이름으로 세상을 바꾸겠다. 하윤 씨는 그 위에 새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해냈다. 펜을 내려놓는 순간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창가에 앉아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빌딩 숲의 불빛들이 반짝였고 저 아래 어딘가에선 누군가도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겠죠. 하윤 씨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어요. 복수가 끝나서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 대표였어요. 축하합니다, 대표님. 첫 계약 성사됐습니다. 하윤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시작이네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빛이 유리창에 반짝였고 하윤 씨는 스케치북을 펼쳐 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는 꿈, 누구의 도장도 필요 없는 삶을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그려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늦게 왔지만 가장 확실한 감정 보상이었어요. 서하윤은 다시 서하윤이 되었고 블랙 로즈는 어둠 속에서 피어난 장미가 아니라 빛 속에서 당당히 선 장미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